얘기 듣기로는 신혼생활은 되게 어렵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사랑 하나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총 5개의 단지가 개발이 돼서 1단지가 여기 분양아파트, 2단지도 분양아파트, 3단지만 임대아파트. 유치원이 딱 하나 있거든요. 항상 이제 엄마들이 아이 데려다 주고 몇 단지 살아요? 이러면 저 3단지 살아요? 이러면 되게 좀 약간 뭐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나를 깔보는 듯한 느낌? 보이지 않는 계급 중에 제일 낮은 곳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격지심이 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네, 이런 공간이 되고 여기가 옛날엔 주택이었어요. 주택. 와 주택을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부시고 이렇게 신축을. 이 땅을 산다는 거, 건물을 산다는 거는 여기에서 월세가 200만 원이 현재 노후된 건물이 나오는 곳을 개발해서 월세를 한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상승 행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여기가 150억에 매입을 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아파트를 매각하고서 처음 신축을 한 건물이거든요. 이게 다 지어지고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항상 저는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란에 서명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행복하던지. 한 사업비용이 한 5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매각을 81억 5천만 원 했으니까 차입금이 한 31억 정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빌딩 진영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고 꼬마 빌딩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기들 아침이라 학교가 그렇구나. 준비해서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근데 정확하게 대표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빌딩 투자를 전문으로 이제 중개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 것도 신축을 해보고 이제 그것도 매각을 하고 그런 신축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객님들 어려워하시는 그런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밥 먹고 이제 학교 가야 돼가지고 재현이 맛있어요? 근데 원래 대표님이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피부과에서 그냥 피부 관리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어린 나이, 그러니까 27살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도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중개업에 뛰어들게 됐죠. 제가 쌩얼인데 조금 창피한데요. 보통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큰애가 먼저 학교를 가고 둘째 이제 밥 먹이고 치우고 이제 준비하고 저도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먹은 그릇은 본인이. 잘했어. 얼른 치카치카하고 학교 가자. 얘기 듣기로는 신혼생활은 되게 어렵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27이고 남편이 또 2살 연하였어요. 그래서 25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사랑 하나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갖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만드셨던 거예요? 지금은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 있고 강남에 건물 하나, 마포구에 하나, 신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건물주가 됐네요. 오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오전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살았던 원룸하고 이제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신축하고 있는 현장들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들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잘 갔다 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보내고 어깨 피고 화이팅. 내가 아침에 진짜 너무 바쁘네요. 대표님은 이제부터 네. 시작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님은 직장 생활을 그럼 몇 년 정도 하셨던 거예요? 한 6년 했어요. 제가 이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가지고 27살까지 그렇게 하다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좀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월급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만족하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돈을 빨리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6년간 일했는데 모아놓은 게 잘 없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보증금을 빨리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해야겠다.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리고 저희 남편이 먼저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고 꽤 매력적이었어요. 여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해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죠. 근데 일을 하니까 또 적성에 맞아서 이거는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기 낳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일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게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기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모으려면 일에 집중을 해야겠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 계약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둘 되기 전에 어머님한테 어머니 애기 좀 봐주시면 저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어머니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죠. 주말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애기를 보고 싶잖아요. 나는 일을 해야 되겠고 왔다 갔다 마음이 하면서 진짜 맨날 주말마다 울고 막 애기 보고 와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애기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근데 이 환경이 원룸에서는 진짜 애기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진짜 코피 살아남으려고. 터지도록 공부했습니다. 울면서. 저 빨리 이제 준비하고 네. 같이 나가볼까요? 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다 찍어주시네요. 화장도 10분이면 끝나요. 모든 게 빨라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준비가 끝나서 가볼까요? 대표님이 그러면 3천만 원 투자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모으신 거잖아요. 네. 3천만 원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처음 이제 부동산을 개업하고 중개보수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진짜 안 모아지더라고요, 이게. 돈 들어갈 때도 네. 많고, 또 이제 결혼을 하니까 행사도 많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 뭐 회사 월세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벌면 나가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뭔가를 세워야겠다 해서 저희 남편이랑 항상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저녁을 뭐 나가서 먹으면은 10만 원씩은 하루에 그래도 쓰는데 이거를 그냥 자동이체로 한번 걸어놔보자. 그냥 저녁 먹는다 생각하고 아, 하루에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 내가 하루에 10만 원씩 이체하려면 또 깜빡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카드도 없는 그냥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10만 원씩 빠지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고 밥값도 좀 아끼게 되고 처음에 돈 모을 때는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모을 때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자. 지금 이제 저희 남편하고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원룸에 가고 있는데 논현동이거든요. 거기도 월세가 좀 나가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보고 골랐던 집인데 500에 60만 원. 둘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행복했어요. 20대 때 사랑해서 결혼해서 얼마나 둘이 사는데 행복했겠어요. 독일 느낌. 대표님이 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좀 있어서 이렇게 사업에 뛰어드셨는지가. 고정 수입밖에 없다 보니까 돈을 빨리 모으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20대 때 뭐 월급이 제가 초봉이 180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200 얼마에 제가 그만뒀던 것 같은데 그걸로는 이거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막 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권태기가 좀 오지 않나요? 저도 한 6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태기가 오면서 남편을 만났었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 손님이 원하는 집, 손님이 원하는 사무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드리는 일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니즈를 맞아서 계약을 한다는 게 엄청난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영업 중에서 부동산을 선택했던 거는 부동산이 제일 큰 자산을 다루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됐죠. 이 집입니다. 네. 아, 여기서 대표님이 이제 신혼생활 하신 거잖아요. 네, 16년 전에. 근데 똑같아요. 여기에서 진짜 아이가 생기고 또 태어났고. 사실 제가 여기 한 2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항상 힘들 때 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럴 때,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될 때, 결혼했을 때 힘들었던,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나에 대한 또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때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나를 잊지 말자. 처음에 제가 이 집을 선택한 게 주차장이 여기도 있지만 또 이쪽에 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차가 있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편도 차가 있고 제가 차가 있어야 돼서 주차 2대가 가능한 원룸을 구했어야 됐는데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찾아서 이런 집을 구했었죠. 아, 대표님이 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사신 거네요? 네네, 부동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아파트 딱 계약해주고 대표님 또 여기서 맞아요. 지내고 이러면 네. 자가말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이제 중개를 하면서 아파트도 보고 막 고급 빌라도 보고 막 이러면서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꿈꿨었죠. 그게 어찌 보면 자극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나도 네. 꼭 이렇게 언젠가는 열심히 해서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다가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아까 돈 모으기 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24평이면 월세가 한 180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월세를 내는 것보다 해서 또 찾아본 게 국민임대 아파트. 그것도 사실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떨어졌어요, 몇 번을. 근데 결국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운 좋게 서초 우면동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그때 당시 이제 보증금이 3천에 월세가 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신축에 방이 2개, 거실도 있고 19평짜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 5살 때 거기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어떤 터닝 포인트는 좀 언제였어요? 시기마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가면서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되게 나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옆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냥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제가 친해졌었으면 모르겠는데 다 이제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집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개를 또 한 10년 하면서 16년 차 됐는데 임대 말고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이제 큰 자산을 또 다루다 보니까 건물 매매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빨간색 노후주택을 사셔가지고 신축을 하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한 10억의 시세 차익을 2년 만에 보는 걸 보고 돈은 이렇게 버는데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갔을까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대출 다 활용해갖고 한 10억 정도 들이셨다고 해서 10억 투자해서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보셨다? 그때 완전 제가 머리가 띵 했어요. 와,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네. 나는 2억 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역시 돈이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 제가 이제 샀던 집을 매각하고 이제 건물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대표님은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논현동 원룸에 살 때도 그때가 강남 아파트가 뭐 20평대가 한 7억? 30평대가 10억 정도 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크고 이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뭘 사려고 했을 때 지금 부동산 꼭지 아닌가? 내 제일 비쌀 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프를 봤을 때 결국 부동산은 뭐 완만하게든 가파르게든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기고 하지만 부동산이 막 불장처럼 매수자가 너무 많아서 매도 우위 시장이라고 하면 그때가 오히려 더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기가 너무 이제 올라가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때가 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몇 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거주던 투자던 너무 영끌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살 수 있는 한 그리고 웬만하면은 전세나 월세 살지 마시고 대출 활용해서 뭐 작은 집이라도 6억까지는 대출 나오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 집 마련을 하셔라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은 경제 관념이나 이런 것도 언제부터 좀 생겼어요? 결혼하면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사실 결혼하고서도 남편이랑 이제 취미가 이제 수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가서 타고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버는 대로 다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가 보면 이제 서초지구라고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발이 된 거예요. 총 5개의 단지가 개발이 돼서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어요. 1단지가 여기 분양아파트, 2단지도 분양아파트, 3단지만 임대아파트, 그리고 4단지, 5단지도 이제 공공분양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이 딱 하나 있거든요. 여기 서초 유치원이라고. 서초 유치원에서 딱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항상 이제 엄마들이 아이 데려다주고 세상에 친구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몇 단지 살아요 이러면 저 3단지 살아요 이러면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되게 좀 약간 뭐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나를 깔보는 듯한 느낌? 나는 보이지 않는 계급 중에 제일 낮은 곳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격지심이 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수원에 아파트 2개를 분양을 받고 그 2개의 분양권도 오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데는 더 오르겠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하다가 이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었죠. 2017년도거든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되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어요. 7억 8천에 나와 있던 걸 700만 원 깎아가지고 샀고 제 현금이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다 끌어모으니까 2억 얼마 되더라고요. 그럼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되겠다. 대출 받았을 때 원금하고 이자가 한 220 정도 냈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같이 벌고 이거 이자 감당을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살던 이제 303동
여기서 항상 이제 주차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항상 주차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7억 7,300에 샀는데 3년 실거주 하니까 15억 정도 시세가 되더라고요. 15억 와. 4천에 매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정말 고마운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아, 여기에요? 언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가 신축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 회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한 2년 됐어요, 지금. 얼마에 사신 거예요? 여기가 150억에 매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150억 들여가지고 이제 매입하고 공사는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 7년 동안 분양권부터 투자하면서 내 집 마련하려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매입해서 하나 신축하고 매각하고 이걸 또 두 번째 건물을 사기까지가 5년 만에 엄청난 자산의 또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강남 건물주들을 보고 이제 신축 사업이 아 이게 돈이 되겠네가 눈에 너무 보이는 보이신 거예요. 거구나. 네,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돈은 저렇게 버는 거지라는 게 있었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했고 이제 그것도 다행히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몇 층이에요? 여기가 5층에 이제 로프탑까지 이제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땅이 95평이고 총 연면적이 한 220평 정도 되거든요. 지하는 저희 이제 편집부 제작팀이 쓰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대표님 컨설팅에서 한 건물들이죠? 맞아요. 이게 제가 처음 아파트를 매각하고서 처음 신축을 한 건물이거든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이게? 두려웠죠. 신축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도 하고 설계부터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들도 발생하고 공사가 중단도 돼보고 막 이러면서 되게 두려웠는데 이게 다 지어지고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항상 저는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란에 서명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행복하던지 가슴이 벅찬 느낌을 또 받았고 또 이걸 매각을 할 때는 진짜 이때 스트레스 받았던 건 다 날아갔던 것 같아요. 매각해가지고는 얼마를 버셨던 거예요? 이거 신축까지 하는데 제 실 투자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갔고 레버리지 활용해서 매매가 80% 공사비 70% 대출 받아서 한 사업 비용이 한 5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매각을 81억 5천만 원 했으니까 차입금이 한 31억 정도. 처음 시작이 두렵지 사실 이걸 하다 보면 정말 퀀텀 점프하는 기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자산도 엄청 커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약간 세미나실로도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액자로 처음 제가 해봤는데 처음 신축하잖아요. 너무 뿌듯해서 집에까지 이렇게 액자를 해서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액자로 해놓으면서 이제 선물도 해드리고 대표님이 이제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컨설팅 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차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신축 사업하는 데 있어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시공사를 선택할 때도 얼마의 공사의 견적이 나오는데 이걸 선택해야 되지? 라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좀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으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이기 때문에 시공사들하고 건축주와의 그런 갈등도 없게끔 저희가 이제 다 조율하고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축을 했어. 그럼 실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놓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여기 이제 제 5층인데요. 저는 사실 보통 직장인들이나 이제 결혼을 하면 처음에 꿈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거의 보통 회사 대표님들도 내 사옥을 마련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 또한 내가 내 건물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중개법인을 운영하면서 냈던 월세를 계산해보니까 7억 얼마가 넘더라고요. 10년 동안 살 수 있는 능력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건물 매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해서 이자를 낸다면 사실 집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월세 내는 거보다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내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자리예요? 네, 제 자리입니다. 이건 뭔가요? 여기 저희 남편이 저 째려보고 있네요. 일 똑바로 하나 이러면서 아까 이때가 원룸 살 때거든요.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큰 애가 얘입니다. 아, 진짜. 얘를 키우려고 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3층 내려가 볼까요? 얘네들도 다 어디 갔나 봐. 미팅 갔나 봐. 미팅 있다고 해가지고 중개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일정들이 많으니까 오전에는 거의 현장이나 나가서 미팅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이제 중개팀이거든요. 여기 3층은. 네. 그래서 매물 작업, 매도 작업하고 또 매수 작업 이제 진행하는 팀장들은 미팅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 방이에요. 여기 와야 이제 직원들하고 바로바로 이제 소통이 소통을 되고 하니까. 저희가 또 신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챙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들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직원들하고 바로바로 소통하려고 내려왔어요. 아파트는 이제 보는 게 좀 있는데 건물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죠. 이 건물 투자도 아파트도 분명히 입지를 보고 뭐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 감액도 달라지고 이제 중국 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신축 사업을 하든 리모델링 사업을 하든 여기를 사용해줄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해도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걸 맞출 수 있는 입지인지를 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건물은 뭐 지금 현재 모양보다도 땅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첫 번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면 외관이라든지 뭐 이런 내부 시설 상태, 뭐 누수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겠죠. 대표님이 보는 입지는 어떻게 봐요?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어플로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거래가 어떤 게 일어났지를 평당 1억 4천에 팔렸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1억 5천에 평당 매입을 했는데 2억에 팔렸어요. 이게 1년 만에 평당 5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저희 땅이 95평이거든요. 평당 5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47 거의 50억이 오른 거죠. 대표님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돈도 오른 거네요. 직전에 내던 월세가 1,300만 원이었거든요. 어디 가도 이런 월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자를 내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도 상승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물 투자하는 것들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우상향은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를 수 있는 입지인지 그리고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딘 거예요, 지금? 지금 가고 있는 데가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을 하는 사업인데 붙어 있어요. 총 3개의 건물이 신축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현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골조 올라갈 때는 저희가 크게 이제 볼 거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골조가 올라오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마감재도 선택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현장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설계 초안부터 우리가 어떤 마감재를 쓸 것인지 대략은 정하지만 어느 정도 지어졌을 때 그 주변과 이 색감이 어우러질지 그리고 실제로 외관과 내부 자재가 좀 어우러질지를 현장에 좀 갖다 놓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도 나와가지고 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빨간색 주택이었고 여기가 바로 앞이 이제 압구정역이거든요. 네네. 안쪽에도 다 상업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예상하고 상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이제 1층이 될 공간이고 앞에는 이제 주차장. 이런 현장은 또 처음 봐가지고 신기한 거. 보통 일반인 분들은 네. 공사 현장은 안 들어와 보고 그죠. 딱 마감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의할 때 이렇게 좀 현장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공사 중인 현장 들어오시면 되게 또 만족감도 높고 배우는 것도 많고 하신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실 하나도 것 안 같아서 공사 현장이다라고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거의 준공을 임박한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갑자기 조금 궁금한 건데 정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로드맵을 좀 잡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sun가신 분들도 많은데 책을 많이 보면은 조금 거기에도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따라하고 내 걸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 건물주들을 보고 제가 그대로 좀 따라하고 했던 것들이 진짜 저도 20대 때는 이렇게 건물주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신축 사업을 할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된 것처럼 좀 부자 된 사람들을 한번 따라해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가족들도 사실 건물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했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런 세계가 있다니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은 요즘은 어떤 또 목표들이 좀 생기고 있나요? 사실 뭐 큰 목표보다도 저는 항상 1년치 목표를 세우는 편이거든요. 일단 일을 잘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내 꿈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강남에 신사동 건물을 신축돼 있는 걸 사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큰 쪽으로 가가지고 신축 사업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네. 나중에 타워 빌딩까지 한번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거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한 10년은 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50대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의 멋지긴 여가 생활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잘 나왔다. 색깔이 너무 예쁘게 외관이.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좀 제일 빛나는 건물로 좀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거든요. 이 블럭에서 제일 돋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저는 꼬마라고 해서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한 6층, 7층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6층이에요. 아까 그렇게 신축하고 있는 그 아시마 메고 있는 현장들이 딱 이제 그 비계를 벗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완성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는 제가 좀 사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그쵸. 이렇게. 아까 그런 현장은 잘 뭘 감이 안 네. 오시는데 너무 딱 이렇게 보여지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거를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시공사와 이런 소통, 이런 프로젝트들에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뭐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건축주님도 있고, 뭐 이렇게 공사 현장들을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빌딩 중개를 바로 하면 되게 어렵지만 네. 사실 대표님은 이제 차근차근 한 거잖아요. 뭐 빌라도 했었고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계약이 잘 나오는 그런 건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 지을 때도 잘 나가는 건물들은 계속 잘 나가고 공실인 곳들은 계속 공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경험으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런 자재도 여기가 이제 마블 에폭시인데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색감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고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런 난간도 철제 난간으로 해야 될지 유리 난간으로 해야 될지 근데 여긴 저희 이제 그런 철제 난간으로 했는데 이거를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디테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계단에도 이런 전등을 넣는다는 게 이런 게 사실 없으면 그냥 건물이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왔을 때 이게 완전 갤러리인가? 약간 이런 느낌. 여기는 좀 돈을 써서 지었네. 이 정도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곳에 좀 힘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디자인틱한 그런 건물로 나왔습니다. 와. 네, 이런 공간이 되고 책상이 깔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상상이 되시겠죠? 네.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엔 주택이었어요. 주택. 와, 주택을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부시고 이렇게 신축을. 그러니까 저런 주택이었을 거잖아요. 네, 이런 주택이었어요. 사실 주택으로 하면 그냥 월세 받는 수준일 텐데 이걸로 하면 이제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쵸. 이게 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2, 3억 들여놔도 나중에 팔 때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산다는 거, 건물을 산다는 거는 여기에서 월세가 200만 원이 현재 노후된 건물이 나오는 곳을 개발해서 월세를 한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상승 행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너무 재밌네요, 이 촬영이. 왜냐면 이게 되게 센스가 있다라고 되게 느껴지는 게 저기에 또 나무가 보이니까 주변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열어놓는데 저 개방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사진이 조금 액자 같다. 대표님 일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이 현장 보면 저는 이제 자식들 같아요. 왜 액자로 이렇게 찍어놨는지. 그쵸.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그 땅을 살 때부터 스토리들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들 같아요, 그냥. 바닥 색깔도 잘 나왔다, 너무. 여기도 이제 테라스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같이 더운 여름은 나올 일이 없긴 하지만 봄, 가을 되면 약간 일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는 진짜 꼭 필요한 요소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지금 10년이 넘도록 네. 이렇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또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지금 열심히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좋은 영향력으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고 싶은 게 제 또 하나의 목표예요. 그냥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제가 또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또 그분이 또 성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나와서 이제 건물 몇 채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 또 그 위에 또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만나게 그래요? 되면 갈 길이 멀었구나. 나는 아직 점일 뿐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돌 너무 예쁘다.
그래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원룸도 갔다가 이제 임대 아파트도 갔다가 이렇게 또 현장들도 보여드리니까 저도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원룸에서 뭔가 큰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맞아요. 신혼부부분들. 네. 되게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환경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나는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1번으로 좀 생각하시고 저는 신혼부부들 너무 응원하거든요.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을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다는 많이 싸우고. 네, 많이 싸우고 진짜 그런 거 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떤 거를 이제 목표를 같이 간절한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되게 부부가 같이 같은 꿈을 가지고 지금 16년간 달려온 거를 보면 우리 부부가 그래도 뜻을 함께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님도 여성 CEO로서 살면서 사업을 도전하시려는 여성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아기만 봤다면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아기 키우는 것도 금방이더라고요. 진짜 중학교 가면은 저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아가지고 그때 되면은 약간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기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꿈을 좀 만드시고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도 되게 시간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선택도 되게 잘 하셨고 중간중간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어느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두고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를 항상 보고 조금 더 승산이 있는 거 이쪽으로 많이 좀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좀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 삶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굉장히 좀 평범한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고 16년간 일을 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정말 이 젊으신 20, 30대 분들한테 이런 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6년 동안 이제 네.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후회되는 것들은 좀 뭐가 없을까요? 비트코인 사놓을 걸? 장난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게 가장 후회됐던 네. 것 같아요. 사실 후회되는 게 없네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PD들이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서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정말 20, 30대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한마디 조금 영상 편지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들들, 큰아들, 둘째 아들 지금 이제 열심히 본업에서 하고 있고 엄마는 너희들이 진짜 너희 맡은 역할에서 학교도 잘 다녀주고 야구도 열심히 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금 이렇게 또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도 엄마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해서 너희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할게. 고맙고 사랑해 아들들. 사실 아들들이 빌딩지엠쌤 부자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진짜 아들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저희 남편한테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사실 아이들도 있지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애들보다도 남편 얘기하면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와.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해. 빌딩지엠쌤 더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